네, 어제였습니다. 검찰은 유병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죠. 네,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상황, 검찰 쪽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검찰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곳 인천지검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침이 밝으면서 점점 더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 인천지검 주변에는 경찰 버스 그리고 경찰차 여러 대가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이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검찰은 오늘 새벽 1시에 짧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과수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검찰의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된 시신이 유병헌 씨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유병헌 씨를 2달 넘게 추적해온 검찰로서는 유병헌 씨를 잡아서 이 법정에 세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면 검찰로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오늘 중에 이루어질 국과수 DNA 정밀 감식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조용히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유병헌 씨에 대한 구속영장 어제 재청구를 하면서 6개월짜리를 또 발부를 받았습니다.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거는 6월 12일 지난달이고요. 그렇다면 검찰은 이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한 점인데요. 어제 아침 8시에 검찰은 유병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원래 1차로 갖고 있던 구속영장의 시한이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 6개월짜리 영장을 어제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발견된 날은 지난달 12일이었고요. 그렇다면 40일이나 지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 어제 저녁이 돼서야 유병헌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경찰에서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검경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유병헌 씨의 추적의 키를 잡고 있는 인천지검도 정보에서 배제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경찰은 시신을 일반 변사체로 판단해서 감식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순천 별장 인근을 샅샅이 뒤졌다고 밝혔지만 이 별장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만큼 과연 제대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헌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날짜가 12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2일이죠. 그런데 당시 금수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 벌어진 그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신이 발견된 날 바로 이 금수원에 대한 2차 진입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6월 11일부터 1박 2일 동안 이 금수원 재진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당시 검찰과 경찰은 연인원 10,000명을 동원해서 금수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허탕을 치고 나왔습니다. 이후로도 검찰은 경찰에 군까지 동원하고 동네 반상회까지 열어서 유병헌 씨 추적을 이어갔는데요. 따라서 만약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헌 씨가 맞다면 그동안 한 달 넘게 검찰, 경찰은 헛수고를 한 셈입니다. 또 그토록 찾던 유병헌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면 이 검찰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네,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시신 지금 국과수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신이 유병헌 씨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 검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만약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 유병헌 씨의 시신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경우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유병헌 씨에 대한 추적 그리고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배자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가름 난 만큼 더 이상의 추적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유병헌 씨의 신병이 사라지면서 이후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 규명은
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유 씨의 신병 없이도 유 씨 일가 비리 그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재산 추징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아직 이 장남 유대균 씨 그리고 차남 유혁기 씨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추적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원파 측의 입장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원파 이태종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몇몇 기자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했는데요. 이태종 대변인은 이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 회장일 리가 없다. 여러 가지 정황상 유병언 회장이라고 믿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YTN과도 오늘 새벽에 통화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우선 그 신모 씨가 체포된 게 5월 25일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같이 있었으니까 살아계신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사체에서 발견된 게 6월 12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약 2주밖에 안 돼요, 그 기간이. 헤어진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다가 해도 20일 만에 거의 뭐 100골이 될 만큼 부패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노숙자 타입으로 이제 입고 계셨고, 그다음에 번거지 모자 쓰고 그 주위에 이제 막걸리병, 술병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 걸 보고, 그 유 회장님은 술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뭐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뭐 유 회장님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또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한 달이 지난 후에나 지금 발표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황이 안 맞고 저희가 지금은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의문점이 있는데요. 유병언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가 좀 궁금합니다. 혼자 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렇다면 주변의 조력자들은 아예 없었던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5일 상황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순천 별장을 급습을 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워낙 유병언 씨가 급박하게 도망을 쳤기 때문에 소지품도 제대로 챙겨나가지 못했다. 따라서 멀리 도망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때 당시 운전기사인 양회정 씨도 유병언 씨와 떨어져서 전주로 달아났습니다. 또 검찰은 최근까지 구원파 조력자들을 잇따라 검거했지만 이 5월 25일 이후, 그러니까 순천별장을 급습한 이후에도 유병언 씨와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쇠한 유 씨가 5월 25일 이후 조력자들을 모두 잃고 이 도망을 치다가 변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유병언 씨는 이 도주를 하면서 하루에 누룽지 한 그릇만 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소식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조력자들을 잃고 혼자 순천 일대를 헤매다가 아사했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경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여러 가지 의문점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YTN 권익입니다.